리치부동산 장준선입니다. 6월 27일 대출규제 발표 이후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아주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 지역, 이런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역세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게 부여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역세권에서 행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 유형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 정리를 해보고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요, 이 두 사업을 진행하는 곳의 사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은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요,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라는 명칭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요, 모두 다 노후 주거 지역에서 역세권으로서의 일정 조건을 갖춰서 아파트를 건립을 하거나 또는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건립을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첫 번째는요, 근거하는 법률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하는 법이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을 규정하는 이 법상에서는요, 정비사업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반면에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사업 부지 면적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소규모 재개발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즉 건립 세대수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역가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 이러한 구분 기준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사업은 2차 역세권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 주택 재개발은 1차 역세권에서 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노후도 요건이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거 규정에 따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노후도 적용이 좀 더 엄격합니다. 예를 들자면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60% 이상이어야 되고, 또 과소필지도 40% 이상이어야 되고, 또 2층 이하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러한 노후 조건이 까다롭죠. 반면에 소규모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면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업에서 과연 혜택받은 용적률을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 사업성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듯 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비교를 했을 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 전세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상향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장기 전세 주택 건립 재개발,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이름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소규모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역세권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정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상향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립수 대비 임대주택 아파트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역세권 소규모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도정법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용적률을 상향을 받기 위해서는요,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화될 용적률 적용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상 건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법적인 상한 용적률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만일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한다면 주거지역 내에서는요, 임대주택 비율의 2.5배까지,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의 5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이 기본 임대주택 15%에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 임대 비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 내외 정도의 임대주택 비율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역세권 소규모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 미만의 임대주택 차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두 가지 사업의 또 큰 특징이 사업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근거하는 법령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 진행 단계가 다른데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의 진행 단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동의 50% 이상을 받아서 사전검토를 요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비계획 입안한 이후에는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취준이 승인 조합 설립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러한 세부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사업 진행 절차가 훨씬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정 제한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게 되면 그러면 정비 예정 구역을 요건에 맞추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정비 예정 구역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합 설립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을 할 때도요, 추진위를 설립하는 단계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 심의에 의한 건축 심의를 진행을 하고 바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죠. 분양 신청이 끝난 다음에 바로 관리처분 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바로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이 사업의 단계가 훨씬 단순하다 보니까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보다는 사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업의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에서 지난 5월 달에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구역 지정이 된 청파 일가의 사례입니다. 이 지역은요, 2022년 7월 달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용적률 462%, 최고 35층, 745세대를 계획을 했었고요. 실제 올해 5월 달에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 최고 높이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29층으로. 총 세대수는 741세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741세대 중에서 조합 및 일반 분양이 405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는 147세대고요. 장기전세주택이 189세대가 됩니다. 자,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합한 공공기업은, 즉 총임대주택은요, 비율이 45.5%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조합 및 일반 분양의 건립 세대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숫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일반 분양할 것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높게 부여받는 그 의미가 굉장히 반감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업성 면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 드린다면요. 여기는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조합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합 설립되기 이전에 개락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은 466% 높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최고층 수 29층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공동주택이 총 224세대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청파 1가의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약 45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 및 일반 분양 세대가 179세대가 되는데요. 임대 비율은 약 20% 정도 됩니다. 임대 비율은 청파 1가 역세권 도시형 정비 사업보다도 훨씬 적지요. 더 중요한 점은요. 여기는 조합원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및 일반 분양 179세대를 이 조합원 숫자와 비교를 해보니까 약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조합원 숫자 대비 3.5배가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비록 전체 건립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제가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든 것인데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여기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좀 더 낮으면서 사업성이 훨씬 우수한 이러한 지역들이 다른 구에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구에서도 사업성은 우수할지는 모르나 임대주택 비율은 대부분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임대주택 비율이 작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투기대 등 소유자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을 면밀히 살펴서 검토를 해야겠죠. 상향된 용적률만큼 제대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 분양 세대 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고려를 하면서 나의 투자 금액이 얼마나 장기간 또는 단기간 동안에 투자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해당 지역, 물건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역세권에서 행해지는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업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치부동산 장준선이었습니다.